여러분,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끝내주는 본다이 비치의 파도, 퇴근 후 즐기는 시원한 맥주, 아니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꿈의 시급. 한때 호주는 누구나 노력하면 집 한 채 사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럭키 컨트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아주 기괴하고도 슬픈 풍경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시드니 외곽의 어느 공용주차장. 깔끔한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SUV 뒷좌석에서 부스스하게 일어납니다. 그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번듯한 직장이 있고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왜 차에서 잠을 잘까요?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잠시 몸 뒤일 방 한 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호주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워킹 홈러스의 현실입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너 돈 얼마나 모았니? 라고 묻는 잔소리보다 더 아프고 잔인한 데이터가 지금 호주를 덮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배달 음식 하나 고를 때도 배달비 3,000원이 아까워서 리뷰를 뒤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가장 큰 기반인 집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해도 못 사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이미 경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2024년 기준 호주 전체 주택의 중앙값은 약 80만 7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8억에서 9억 원 사이입니다. 서울보다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드니 같은 대도시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NG와 코어로직의 보고서를 보면요. 시드니에서 집을 사서 대출금을 갚으려면 소득의 무려 62%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월급 500만원 받아서 310만원을 은행에 갖다 바치고 남은 190만원으로 세금 내고 애 키우고 밥 먹어야 한다는 소리죠. 이건 저축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이 월급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무려 8배를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게임 자체가 깨진 상태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집을 안 사면 그만인 게 아니라 빌려 사는 월세조차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 전국 중위 월세가 주당 642달러입니다. 한 달이면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 결제일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야근해서 번 수당이 내 미래를 위한 적금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주 통장으로 그대로 꽂히는 걸 볼 때 그 허탈한 말입니다. 호주 국가주택공급주거비용위원회 NHSAC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호주의 주택 시스템은 건강하지 않다. 임차인과 첫주택 구매자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엔 노숙인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죠. 하지만 지금 호주의 텐트촌에는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대학과제를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옥철 명당 자리 쟁탈전보다 더 치열하게 방 한 칸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밀려난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풍요로운 땅 호주를 이토록 잔인한 곳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의 오류가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호주 경제의 뒷모습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의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땅덩어리는 세계 6위로 넓고 땅만 파면 철광석에 석탄의 자원이 쏟아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몸 하나 뉘에 집이 없어서 이 난리인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톱니다 바퀴가 완전히 어긋나버린 구조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사람과 집의 속도 차이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국경이 열리자마자 전 세계에서 유학생, 노동자들이 호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호주에 새로 생긴 가구가 무려 24만 4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새로 지어진 집은 몇 채였을까요? 겨우 17만 3천 채였습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하플 카페에 손님은 4명이 들어오는데 의자는 한 개만 더 놓는 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앉으려고 돈을 더 내거나 아예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이 격차가 매년 쌓이면서 호주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에 압력밥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호주에는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독특한, 어쩌면 아주 위험한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출받아 투자용 집을 샀는데 월세 수익보다 이자나 관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손해를 보면 그 손실만큼 내가 내야 할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원래 의도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시장을 활성화해라였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돈 좀 있는 고소득자들, 의사, 변호사들이 어차피 세금 낼 돈으로 이자 내면서 집이나 사두자라며 집을 5채, 10채씩 쇼핑하듯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사는 라이브 곳이 아니라 사는 바의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 투자자들이 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중고주택들을 싹쓸이하면서 정작 집이 꼭 필요한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만 천정부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적금 만기 직전 금리 변화에 가슴 졸이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였던 거죠. 땅이 저렇게 넓은데 옆으로 더 지으면 안 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지도를 보세요. 내륙은 대부분 사막이고 인구의 90%가 해안가 도시에 몰려 삽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서도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동네에 여기 고층 아파트 지어서 공급 좀 늘립시다라고 하면 기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동네에 조만건 망친다, 교통체증 심해진다, 환경 파괴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죠. 이른바 님비앤 아이엠비와 현상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표를 주는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인허가 하나 내주는데 수백일이 걸리고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값은 폭등합니다. 개발업자들은 에라이 안 해 라며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공급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 지옥철 명당자리 쟁탈전보다 더 살벌한 이기심의 충돌이 결국 호주를 집가 지옥으로 밀어넣은 또 다른 주범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정치로 수렴됩니다. 호주 유권자의 3분의 2가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내놓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실제로 2016년 노동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선거에서 참패한 뒤로 정치권은 이 뜨거운 감자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자원부국 호주가 왜 집이 없어 고통받는가?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표 계산이 엉킨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구조적 위기가 호주로 꿈을 찾아 떠난 우리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이민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이 과연 호주만의 미래일까요? 신화가 깨진 뒤 남겨진 사람들의 눈물겨운 생존기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섬뜩한 평행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는 말합니다. 호주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라고요. 수치만 보면 맞습니다.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 노동력이 늘고 기업들은 돈을 벌고 국가 전체의 파이 GDP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통계적 착시가 일어납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호주를 퍼 캐피탈 리세션 즉 1인당 경기 침체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나라 전체의 빵은 커졌는데 나눠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정작 내가 손에 쥔 빵 조각은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부로 어떻게 와닿느냐고요? 병원 응급실에 가면 기본 10시간 대기는 일상이 됐고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마당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수업을 합니다. 출퇴근길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죠. 인구는 폭발했는데 우리가 누려야 할 의료, 교육, 교통이라는 삶의 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꿈의 땅에서 리턴을 선택하는 청년들. 특히 이 타격은 꿈을 안고 건너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호주 가서 카페 알바만 해도 한국보다 넉넉하게 산다는 말이 정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급은 올랐지만 월세와 물가가 그 상승분을 집어삼킨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 1인씩 살던 돈으로 이제는 탁장 같은 룸쉐어를 전전해야 합니다. 영주권 따는데 7년, 10년. 청춘을 다 바쳤는데 막상 정착하려니 내 집은커녕 내 방 하나 지키기 힘든 현실. 결국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 돌아가는 게 낫겠다며 짐을 싸는 리턴족이 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원이 부족해지니 민심도 흉흉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유롭던 호주인들 사이에서도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집값이 오른다는 화살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팍팍해진 인심. 우리가 알던 럭키 컨트리의 낭만은 이미 그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호주의 이야기가 먼 나라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건 집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서울에 미친 듯한 집가, 전세 사기의 공포, 그리고 점점 벌어지는 세대 간의 자산 격차.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비슷한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치가 외면하고 투자가 주거를 집어삼키며 공동체의 배려가 사라질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럭키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공부하고 숫자 이면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불안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 가족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방어적 통찰을 기르기 위해서죠. 세상은 변하고 신화는 깨지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음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함께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립시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